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 오전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코스피가 훨씬 더 반등의 여력이 셉니다, 오늘은. 사실은 오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4% 마이너스, 그다음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지금은 절반 이상을 회복해주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제와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떨어질 때 정말 많이 떨어질 거고요. 올라갈 때도 어제처럼 정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세진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는 게 옵션 상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가 바닥에서 지금 한 4%가량 상승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세의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금융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 결국엔 ETF 자금으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오늘 오후장에는 또 전약 후강의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스닥은 밀린 상태에서 회복력이 조금 더디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수급이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수급이 또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만 옮겨붙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달, 오늘 7월 2일입니다.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사실은 어제 거래의 수급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7월 달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는 수급의 쏠림 현상에서 그 낙수 효과를 좀 느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 영향이 어저께의 연속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자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수급이 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약간 트레이딩성 그리고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똘똘한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문민지입니다. 간밤에 메타의 공급 과잉 우려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에도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개파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출렁이면서 영향을 함께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건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개파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코스닥에 비해서 좀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3배가 더 많은 상황으로 1,200여 종목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전약 후강 장세로 오후장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장 저희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6%대 정도 하락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이제 점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2%대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윗꼬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대, 3.31% 하락하면서 6%대 정도에서 많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반기 리밸런싱 이슈와 함께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조 9천억대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일보다 더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전일에 이어서 또 외국인이 팔아주는 모습입니다. 2,955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개인이 방어하면서 3,243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한번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콜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콜마인데요. 그동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했다면 이제 K뷰티 쪽으로 위상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됐었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화장품주도 그동안 실적이 내내 좋았습니다. 역대 최대 화장품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ODM,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고객사의 주문 증가와 현지 맞춤형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실적 차별화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 PR도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고요. 상반기 수출 호조가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반도체처럼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콜마 13.67% 가능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12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박관호 의장이요 보유 지분 전량 매각 소식에 이렇게 장중 상한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자본을 새 주인으로 맡게 됐지만요 개발과 서비스에는 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또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AI와 게임의 접목이 되겠는데요. AI가 게임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차세대 그래픽과 디지털 휴먼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품질과 이용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킬 방침이 되겠고요.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집니다. 위메이드도 전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어서 오늘도 그룹주 전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현재가 5,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는 금호건설입니다. 네, 상장상 상을 경신하며 주목을 받았었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호남권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을 내놓으면서요. 큰 부각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에 금호건설은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 사업의 대표사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과천시 그간 상한가 랠리를 기록하던 금호건설이 금일 5거래일 상한가가 깨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엔 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지능기업이라든지 일성건설이라든지 또 호남권 반도체 수혜주는 금일 또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서 건설주의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장중 강한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요. 건설주 쪽으로 테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의 여파일까요? 아무래도 윗골이 함께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마이너스 9.22% 현재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13,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흐름과 함께 종목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2638-3985번,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캐스터 문민지였습니다. 네, 어제와는 좀 상반된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루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좋았죠,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계좌 기준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다 쏠려 나가면서 살짝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날에도 굉장히 상승된 종목수가 많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퐁당퐁당장이 아니라 사실은 올라가기 위한,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고, 등산을 하려고 하면서 약간은 정자나 약수터에서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하루라도 이렇게 빠지면 도대체 왜 빠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더 빠지는 건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막 이렇게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게 아마도 최근에 이제 증시가 3,000에서 2,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까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하루에 5%, 6%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떨어질 때 5%, 6% 떨어지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시내 주행을 하면 중간에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거기에 속도를 늦춰가면서 천천히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절대로 뭐가 나빠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일 미국 시장이 꽤나 안 좋았습니다. 물론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사실은 0.5%도 안 떨어졌어요. 지수로 보면.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미국은 빅테크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크고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은 15% 10% 떨어져도 지수에 영향을 안 줍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깊이 나왔다가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이 열린 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다시 시장을 복귀를 시켜주고 있죠. 다만 아쉬운 건 코스닥도 같이 좀 올라가주면 좋은데 코스피의 반등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현재 시기상으로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하필 반도체 장비를 앞세워서 되게 좋게 분위기를 끌어갔는데 하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가 메타의 그런 악재 아닌 악재인 뉴스가 좀 맞다 보니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그냥 매수 기회입니다. 네, 오늘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뭐였냐면 시장이 저는 오늘도 어제만큼 좀 좋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연기금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걱정되시죠? 제가 이거를 어제 이게 매일매일 이게 어떤 거를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걸 할까 말에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제 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어렵거든요. 시장이 요즘에. 그래서 저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연기금이 많이 판다는데 이거 시장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7월부터 연기금이 더 판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매도한 금액은 2천억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2천억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500억을 샀어요. 498억. 연기금이 어제 순 매도한 내역을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뽑아왔는데 보시면 뭘 팔았나요? 삼성전자 980억, SK스퀘어 950억,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LG이노텍, 삼성화재까지. 그 밑에 단은 보지도 않을게요. 이건 뭐 금액의 의미가 없으니까. 주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기금이 파는 업체, 이게 파는 업종이 안 좋아서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죠.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 팔아요?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팔았죠. 그다음에 SK스퀘어 그냥 갖고 있었는데 올라서 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2천억 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다만 어제 시장이 좋았잖아요. 지수는 빠졌지만 연기금은 앞으로 티가 안 나게 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워낙 이런 매체가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냥 제목이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세게 거는 분들이 많아요. 연기금의 매도 폭탄. 연기금 이제 공포의 매도가 시작됐다. 진정한 하락장이 시작된 것인가. 만약에 오늘 하락되잖아요. 연기금에 또 잡아 끌어들일 겁니다.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저는 정말 뭐 많이 유명한 분들만큼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같은 방송을 하고 같은 경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팩트를 알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모든 분석이 저도 틀릴 때도 많고 모든 분석이 틀릴 때는 있습니다. 다만 팩트가 없는 거를 팩트가 있는 것처럼 세게 얘기하면 그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큰 손해가 있는다고요. 지금 시장에서 괜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일평균 1,000억을 팔았는데 야 7월달 되자마자 6월달 비해서 95%나 더 팔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하루 지났는데. 예, 제가 보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오늘같이 하락할 때 연기금 아마도 많이 안 팔 겁니다. 예, 아마도. 그래서 저는 진짜 연기금, 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을 너무 응원하고 싶고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어제 그 이사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50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증권사에서 74조라고 썼나 봐요. 70조 매도 폭탄의 진실에 대해서 이 이사장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시면 74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딱 하면 일단 74조라는 수치가 틀렸다. 세게 얘기하셨어요. 세게 하셨고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쓴 워딩입니다. 언제부터 애널리스트가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가 의아하다. 굉장히 세게 발언했죠. 74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만 보자고요. 팩트만. 자, 그러면 리밸런싱을 하긴 한대요. 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리밸런싱은 매도 폭탄인가. 이 본인이 직접 남긴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래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은 조금씩 팔 거예요. 티도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8,2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면 연기금 안 팔걸요? 네, 왠지 아세요? 시장 떨어지는 거에 무서워서? 아니요.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10,000포인트, 9,000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8,2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요. 지수가 내려오면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국내 주식 비중이 떨어지니까. 이제 팩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미국 주식은 어제 떨어졌지만 미국 주식은 요즘 좋죠. 예, 미장은 좋죠. 그러면 자, 미장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해외 주식은 올라가면 비중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7월 달에. 횡보를 하면 이거 리밸런싱 할 이유가 없다고요. 비중이 안 늘어나니까. 비중 늘려놨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시면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결국에 리밸런싱은 재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저울이나 시소를 떠올리면 한쪽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기울어지면 무거운 쪽을 조금 덜어내거나 가벼운 쪽에 조금 더 얹어서 균형을 맞춘다. 이게 리밸런싱의 정의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첫 번째, 자 74조는 100%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절대로 이거 폭탄처럼 매도하지 않는다.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은 그러면은 앞으로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아니요.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보세요. 무거운 쪽은 덜어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많이 올라서 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해하세요. 다만 반대. 가벼운 쪽에 조금 더 얹겠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상장돼 있는 코스피 상장돼 있는 주식들 중에서 저평가돼 있는 것들 있죠. 돈을 정말 잘 벌고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데 저평가돼 있는 애들은 담겠다는 얘기예요. 예, 걱정 마시라고요. 국민연금을 욕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연금이랑 우리는요 같은 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해야 될 건 맨날 팔고 있는 외국인들 좀 욕하세요. 예, 저는 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너네 리밸런싱 그래 우리가 이해해 줄게 하면서 기다려주고 국민연금이 어제 2천억 찔끔 물론 찔끔은 아닙니다만 2천억 팔았다고 난리. 어제 외국인들 2조 팔았어요. 오늘도 한 3조 팔고 있는데요. 예, 저는 왜 자꾸 우리가 자살골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엇나가지만 우리 월드컵 사태랑 다른 게 뭐가 있죠 이게? 예, 아니 서로 죽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연금은 잘해줘야지 우리가 연금을 타서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자꾸 국민연금을 욕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전 너무 안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전문을 다 갖고 왔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뭐 이거는 그래 너 맨날 너네 인사말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올랐다고 바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졌다고 바로 사들이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운영을 하는 기관인데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운영을 잘한다고. 네,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이런 만큼 올라와 있으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을 보유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말 이 시간을 너무 오래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더 많아요. 수출 데이터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말씀드리고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을 쫙 빼고 저의 의견이라든지 저의 판단을 다 빼고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예. 지금 이제 애기들 한두 살짜리 애기들이 30세까지 올라오더라도 국민연금은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어찌됐든 간에 도움을 주려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 국민연금을 응원을 못 해줄 망정 계속해서 7월 리밸런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서로 저는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굉장히 그래도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침에 이제 매도 사이드 컷 때 굉장히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뭐 1시간이라도 좀 일찍 나왔으면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오늘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매수를 뭘 해야 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수출 데이터까지 못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마디는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시장에는 가진 뉴스와 가진 정보와
그리고 갖은 의견들이 많다. 사실은 여기에 흔들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뉴스를 보면 그래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투자의 구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도 좀 흔들리는데 할 수 있는데 투자의 구루들도 이런 거에 대한 다 흔들린대요. 흔들리는데 이분들이 항상 보는 건 뭐냐면 그래도 자기의 의지를 지키는 게 뭐냐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뭐냐면 그냥 뭐 매출 실적이 잘 나온다,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그런 것보다 제가 보는 숫자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숫자는 수출입니다. 수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메타의 이런 컴퓨팅 파워, 남아도는 잉여 컴퓨팅 파워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수출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라고 자문을 해보는 거죠. 예. 물론 오늘 시장 대비해서 화장품, 소비주 뭐 이런 것들은 좋지만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만 올라갈 때. 걔네들의 수출 데이터를 펼쳐보세요. 제가 매달 보여드리죠. 내일 보여드릴 거지만 과연 화장품은 전달보다 잘 팔았나요? 엄청 잘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조금 시들해진 것 같죠? 근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도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도 흔들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땐 늘 이 숫자, 특히나 저는 이 수출 데이터를 가장 신뢰한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자, 일단 일본 니케이 1%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토픽스 0.8% 빠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코스피 마이너스 3%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보여드릴까요? 왜 차이 나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거. 지금 현 시간부로 요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재 거래 대금이 몰려 있는 겁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럴 수 있죠. 오늘 떨어지니까 매수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단일 종목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반도체 투톱 요렇게까지.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SK스퀘어, 삼성전기가 섞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금액들은 지금 어디에 몰려 있다? 단위 종목 레버리지. 정말 세게 이야기하면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상패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변동성 이렇게 안 커질 겁니다. 예. 정말 이게 지금 가장 악의 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나올 때 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상장하셔서 수익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안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제 방송을 맨날 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레버리지 사는 게 아니라 본주 사세요. 기회는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세요? GNC 에너지요. GNC 에너지.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4만 원에 20%고요. 예전에 한번 상담했었었는데 안 네. 팔고 계속 놔뒀다니.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상담했었나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때 한 1,000원, 5,000원 오면 한 일부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때 한번 올라갔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랬다가 또- 계속 빠져서 몇 또 달이 와요? 좀... 아, 괜찮아요? 네, 또 와요. 저는 아하. GNC 에너지가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이제 또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 그때 이제 사신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이제 좀 줄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기업은 살아있는 기업은 맞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결국엔 들어 올리죠.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얘는 중심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그래요. 아, 얘가 비상발전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AI 데이터 센터는 0.1초도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팹도 4기가 건설이 물론 되게 먼 얘기입니다만 반도체 팹도 결국에는 건설이 되기 시작하면 GNC 에너지는 저는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같이 가는 애가 비나텍이라고 아세요? 네. 예, 들었어요. 얘가 같이 가는데 얘가 이제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다 빼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GNC도 좀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얘는 오히려 반등을 좀 주네요. 참 주식이 그러니까 100%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매번 거래도 없더니 요 며칠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보시면 코스닥이잖아요. 네. 근데 6월 달에는 코스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미 주가는 밀려 있었고 역배열에다가 밑을 밀린 상태에서 거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 60일선을 얘가 기분 좋게 뚫었죠. 그런다면 오늘 사실 이게 중요했는데 요 분홍색인 200일선이 막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신 거래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온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면 더 사도 돼요. 네, 매수 포인트가 온 거예요, 얘는. 추가 매수 포인트가. 예, 비중 30%까지 늘리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가격을 떨어뜨려도 네. 괜찮을까요? 조금 떨어뜨려 놓고 4만 원 근처 오면은 거기서 비중 절반 수익 실현하시면 돼. 그때는 수익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사시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200일선이 막을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네네. 봤을 때. 요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살짝 요렇게 횡보할 수 있거든요. 예, 요 횡보할 때 사세요. 예. 매수님 말 듣고 그때 일부 정리했어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아유, 그건 다 놓쳐서. 그래요. 다 제 말이 틀려서 이게 5만 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해놓고 4만 원까지 기다리면 네. 그 정도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기다리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저는 딱 네. 4만 원 보지 마시고 3만 9천 원 이상 자리에서부터는 아, 50% 매도하세요. 이때는 꼭 50%. 하셔야 돼요. 일단 절반은 39,000원 정도나 38,000원에 절반 네, 하고 네, 네. 기다려요. 또 네네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얘는 살아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덕양 에너지입니다. 덕양 에너젠. 네네. 네, 25,000원. 25,000원. 네네. 상장하시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요 5월 달에 사신 거예요? 상장하고 이제 떨어져서 그 음. 바닥을 조금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2만 원대 부근에서 샀는데 네. 그때부터 바로 줄을 흘러버렸어요. 아, 요게 이제 막 좋아 보이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수소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해서 네, 뭐 병원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맞아요. 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얘로 이제 쓴다고 하길래 네. 4만 원 가던 게 2만 원 갔으면 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이거? 35% 정도. 아, 그래요. 그냥 혼자 이렇게 종목 공부하셔가지고 요거를 딱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 추천을 하고 이제 아, 고민하다가 네. 들어가긴 했는데 아, 그때부터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은 네. 수소 산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수소 산업이 앞으로 네네. 예를 들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수소보다 뭘로 비교드릴까? 로봇이 더 빠를까요? 수소가 더 빠를까요? 로봇이 더 빠르겠죠. 예. 그런 다음에 우주항공이 빠를까요? 아니면 수소가 더 빠를까요? 우주. 예. 그리고 그냥 똑같은 에너지로 비교를 드릴게요. 네. 수소가 빠를까요? 2차 전지가 빠를까요? 2차. 예. 정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손절하는 게 네, 이거는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수소 산업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수소 산업은 키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키워야 되는 산업인데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입장으로 보자고요. 정책을 만드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부족한데 지금 수소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2차 전지, ESS 이런 거를 먼저 할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수소까지 거래대금과 수급 그리고 시장의 인기가 가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멀었고 그다음에 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조금 좋지 않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상장을 했다가 여기서 눌림목 좋았습니다. 사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만 이 자리, 사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않고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네, 손절 자리가 보통 한 17,000원, 1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죄송한데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종목입니다. 더 네,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는 13,000원 정도 자리에서는요. 네네. 비중을 줄이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기운 내세요. 요거 꼭 비중이라도 꼭 줄이셔야 돼요.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은 되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림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세요? 현대 모비스 현대모비스. 매수가 49만 원에 10%요. 49만 원에 10%? 네. 잘 사셨는데요? 장기전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아, 네. 저는 앞에 현대자 붙은 거는 상담 안 합니다, 원래 잘. 네, 좋아하니까요. 네, 좋아하는데 현대 그룹주들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애가 현대 오토에버고 그다음에 현대차고 그다음 모비스고 그다음 글로비스예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애가 약간 위아 정도? 네, 좋아하는데 제가 살려면은 저는 이제 오토에버, 현대차, 모비스부터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그냥 쭉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현금이 있으시면은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왜냐면은 한 좋은 10% 가격에 잘 더- 사셨어. 네? 10%더 담으면 될까요? 네. 이 현대 모비스 사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걸 안 여쭤봤네요. 현대 저번에 네. 5월 달에 네. 현대 모비스, 오토에버,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민 멘토님이 방송하는 것도 들었어요. 네.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조금 내려온 가격에서 네. 매수를 해봤어요. 잘하셨어요. 이런 거 사시면은 나중에 돈 버세요. 네. 그러면 그냥 네. 그냥 뭐 내년이고 그냥 놔두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네. 지금 시청자님 80만 원 넘어가니까 80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상담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네. 이게 얼마 갈지 모르겠으니까. 아, 현대차 그룹은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최대 지배주주는 현대차,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부품은 현대 모비스. 그럼 끝. 네, 저는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으로 오히려 압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종목 이거 하나만 갖고 가세요? 아니요. 2차 전지가 여러 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들이 예를 들어 코스닥이 반등을 나와서 내 본전 근처 오잖아요. 아니면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괜찮아요. 그런 네. 종목들 던지고 얘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손실 안 난 거 네. 정리하고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이 현대 뭔지는 오토에버.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물론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 내려와서 제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올라올 거라고. 왜? 얘는 방금 드렸다시피 로봇 쪽에서는 대장주예요. 네, 저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제닉, 이거 제닉이 이거 참 추억의 종목인데요. 28,000원. 이거 언제 사셨지? 이거 사신 지가 좀 되셨나? 본전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매도할까요? 더 가져가도 될까요? 더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원래 제닉이라는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예, 제닉 잘 모르시죠? 제닉이 뭐냐면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그냥 마스크팩이 아니라 하이드로겔 마스크예요. 예, 제가 뭐 이 마스크팩까지 다 연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예, 없어서 못 팔고 제가 제닉을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고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계속. 왜냐면 제가 이제 명동 시차를 나가거나 제가 시차를 잘 나가거든요. 나가면 이 하이드로겔을 막 이만큼씩 막 중국인들 막 뭐 유럽인들 장난 아니게 사가요. 없어서 못 팝니다. 근데 제닉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장점을 다 얘기했죠. 가져가세요. 얘 4만 원대까지 가져가면 돼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뷰티 쪽 거의 전문가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닉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가이던스까지 막 2배씩 뛰죠. 2026년도에 2배 뛴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영업이익률. 요거. 요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아킬레스건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죠. 예, 3%가량 떨어져요. 요게 약간은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제가 얘기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라 깊어지는데 하이드로겔 마스크라는 건요. 자동화 공정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팔면 팔수록 사람들의 인건비가 더 많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저는 약간 단점 아닌 단점? 근데 저는 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박리담회라고 해서 많이 팔면은 결국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묻혀지거든요. 거기다가 제닉이라는 회사가 그냥 엉성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인건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분명히 연구개발팀이라든지 생산공정팀에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나 뉴스나 정보나 의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숫자만 보셔라. 예, 대표적인 기업이 딱 나왔네요. 이 제닉이라는 회사는 숫자만 보신다면 저는 그대로 끌고 가셔라. 지금 본전 왔다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신성 ST요. 신성 ST.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600원에 20%.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게요. 내려가지고 이게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나 싶어서요. 반등은 줄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뭐 때문에 사셨어요, 예? 2차 전지잖아요, 이거. 예. 어떤 게 확 끌리셨어요? 아니 이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들어갔던 건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계속 밀려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이 그래가지고- 종목이 실체가 네. 없거나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얘가 이제 배터리 모듈 케이스 쪽인데 예. 사실은 이 신성 ST가 안 가는 중에 뭐 한중 NCS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부품주들 장비주들은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 얘만 떨어지는 거는 저도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실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성 ST는 주요 고객사가 SDI랑 엔솔까지도 아마 최근에 뚫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올라와주면 얘 반등 줄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지금 비중보다는 더 사진 마시고요. 네. 요거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지금 꺾여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매수가 근처까지요? 네, 기술력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꺾인 자리라서 좀 부담스럽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최근에 예. 2차 전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예, 코스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약간 사그라들었는데 저는 예. 2차 전지가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도 엮여갈 수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이제 ESS 저장 장치 쪽으로 들어간다면
예, 예. 배터리 팩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조금 걸릴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땐 LG 엔솔하고 SD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요즘 좀 안 좋잖아요. 올라갔다가. 예, 예. 예, 얘네들이 올라오면 요 낙수 효과로 같이 올라오니까 지금 예.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기다리세요. 요거 종목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밀린데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네. 계속 반등도 안 나오고 그리고 조금 뭐 몇백 원 네. 올랐다고 다시 밀려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요. 사시고 나서 계속 떨어지니까 또 딴 거는 올라가고 그래서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2차 전지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면 이런 종목 네. 기술력 있는 종목들로 올라옵니다. 이 종목은 저도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해요. 예. 아시겠죠? 좀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일진전기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네요. 일진전기 91,0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진전기가 싫은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는데 싫은 건 아니고 우리가 전력기기, 전선 뭐 이런 거 하면 일진전기의 특징이 뭐냐면 중형 변압기입니다. 중형 변압기에다가 얘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리 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전선을 만들 때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그러니까 원트랩이라고 하죠. 원트랩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선, 전압기, 변압기 관련된 종목 중에 일진전기가 과연 대장주일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고 싶고요. 저는 물리더라도 대장주로 가라라는 식의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장주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라 하면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까지 걔네들이 훨씬 더 지금 그림만 보시더라도 다를 거예요. 걔네들은 추세가 안 끝나고 여기서 버텨주는데 얘는 살짝 꺾였죠. 그래서 저는 매수가 근처 오면요. 차라리 대장주로 갈아타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또 올려주세요. 스피어. 오늘 떨어지네요. 매수가가 42,200원. 제가 이 종목은 4만 원 이상일 때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딱 하기 좋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트레이더들이 딱 하기 좋아하는 차트예요. 박스권에서 저점에 샀다, 고점에 샀다, 저점에 샀다, 고점에 샀다. 근데 얘가 밀렸잖아요. 밀렸다 반등 주죠. 이 자리에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근데 자 보세요. 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다시 밀리죠. 오늘은 밀리겠죠. 왜? 3일 내내 되게 주가가 좋았거든요. 얘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우주항공이잖아요. 우주항공. 자, 우주항공 지금 스페이스X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또 올라왔는데 또 결국엔 내려가고 있죠. 근데 저는 스피어라든지 HVM이라든지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봐요. 희망은 있다라고 보는데 4만 원짜리에서 물려서 기다리기가 좀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기다리면 분명히 본전 이상까지 올 거예요. 저는 실제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스피어라든지 HVM은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거 4만 원 근처 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이 여전히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도 또 3%대 또 밀리고 있습니다. 뭐 그간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뭐 이런 건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연기금 오늘 순매수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썸네일 세게 걸으셨던 분들 진짜 오늘 사과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연기금 오늘 순매수 어제 판 거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뭐 선과 악이 아니라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